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이자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는 정지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이 북튜버를 운영하고 계시죠. 책을 낭독하기도 하고 또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채널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나도 북튜버 해보고 싶다. 또 나도 유튜브를 하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책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 그런데 이거 괜찮나? 혹시 저작권 침해 아닌가? 혹시 불법 아닌가? 이런 걱정도 굉장히 또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제 그런 문의 메일이 많이 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트신 분들께서도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아마 트셨을 것 같은데,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작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적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딱 나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저작권 문제는 더 미묘한 데도 있고, 우리가 책을 다루는 영상을 찍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케이스들이 적법하냐 불법이냐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미묘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 저작권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인지하셔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 케이스가 불법인지 내 케이스는 합법인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본인의 영상을 만들고 채널을 운영하셔야 되지, 설령 변호사에게 물어봐서 변호사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영상을 다 본 것도 아니고 모든 영상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체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변호사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영상의 합법성과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나의 채널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일단 우리가 읽고자 하는 그 책들은 전부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그 저작물을 만든 그 작가와 출판사가 저작권에 대한 권리자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웬만하면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게 되면 이 저작권 문제는 보통 이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영상에서 이 책을 낭독하고 싶으시다면 제일 좋은 것은 먼저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든지 해서 내가 유튜브 제작을 하는데 이 책을 좀 읽고 싶다. 뭐 대충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데 한 어느 정도 분량의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데 이 책을 어느 정도 분량 정도를 읽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허락을 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 표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내가 만약에 읽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의 제목이나 이 책의 저자 같은 이 책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출처를 표기하는 것은 반드시 주어지는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일단 드리고자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출처 표기도 했고 어쨌든 이 책이 누구의 책인지 책 제목이 무엇인지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발언을 해서 표시를 했는데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보죠. 뭐 출판사가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내가 영상을 너무 많이 제작하다 보니까 일일이 출판사에 좀 허락받기가 번거롭다든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했을 때, 과연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이 책을 낭독할 수 있느냐가 되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우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낭독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책을 낭독한다는 것은 그 책을 나의 목소리로 복제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내보낼 경우에는 그 책의 내용을 전송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오디오북 영상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에 있는 복제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저작권을 우리가 침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에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 책을 낭독한다는 것은 복제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흥미롭게도 저작권법에는 우리가 타인의 저작물이지만 허락받지도 않고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된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 규정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공정이용 규정과 인용 규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크리에이티브다, 영상을 제작한다, 혹은 뭐 글을 쓴다,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창작자로서, 콘텐츠 생산자로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조항이 바로 이 인용 조항과 공정 인용 조항인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조항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영상을 만드는 입장이지만 만약 내 영상이 저작권법상 인용이나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제작하셔도 되는 건데요. 인용이나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건 바이 건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 창작 활동을 하셔야 되는 또 그런 약간의 위험 부담이 존재하는 영역인데, 오늘 이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합법적인 적법한 그런 창작 활동을 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소개시켜드릴 저작권법의 조항은 제28조 인용에 대한 조항인데요. 이 조항을 한번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뭔가 기사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작품을 비평하거나 혹은 어떤 교육 목적이거나 그 작품, 그 저작물을 연구하거나 그와 비슷한 용도로는 그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는 인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이 굉장히 애매하게 쓰여 있죠. 그럼 정당한 범위는 뭐야? 공정한 관행은 뭐야?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정당한 범위에 대해서 판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인용하고자 하는 그 책, 우리가 읽고자 하는 그 책이 나의 영상에서 부연이나 예증이나 참고 자료 등으로 이용되는 상황이면 괜찮다. 그러면 정당한 범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 영상에서 만약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고하고자 혹은 예시를 보여주고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막 펼치고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꼭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찰떡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 자료의 용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한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랑에 대한 문학작품 한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증, 예시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영상에서 주가 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그 속에서 일부로서 사용될 때 그 책을 우리가 인용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낭독할 수 있다라고 이 조항에 의하면 허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공정한 관행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인용의 목적이 뭐냐, 혹은 저작물의 성질이 뭐냐, 인용된 내용과 분량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달리 말하면 내가 이 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을 영상을 틀어가지고 다 읽어버렸어요. 이건 분량이 너무 많이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내용도 별로 없이 그냥 그 책을 읽기만 했어요. 그러면 이 전체 저작물에서, 그러니까 내가 찍은 이 전체 영상에서 차지하는 내용이 거의 전부 다 그 책의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 영상 전체에서 그 책을 읽은 부분이 거의 80%, 90%가 돼버리면 이거는 분량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용한다는 거는 전체 영상이 한 20분 정도 있을 때 내가 이 책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나의 해석, 나의 비평, 나의 어떤 의견 같은 것들이 최소한 절반 이상은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영상의 어떤 일부분으로서, 참고용으로서 중간중간 그 책들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그 책의 내용이 영상 전체를 차지해버리면 이거는 인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그냥 책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영상들은 인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그 책을 읽는 것만으로 채워진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인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 다음에 살펴볼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허락될 여지가 없진 않은데요. 사실 공정한 이용에 해당될 여지도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제가 결론부터 약간 말씀드리게 되는데, 어떤 영상에서 우리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버린다. 그래서 그 영상이 20분짜리 영상인데 20분 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 채워진 마치 오디오북 같은 영상이다. 이런 영상은 인용에도 해당되지 않고 공정한 이용에도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출판사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뭐 고소당할 수도 있고, 그런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매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인용 조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인용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이 영상에서 이 책을 읽는 부분, 이 책을 복제해서 낭독하는 이런 부분은 전체 영상에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적어야 되고요.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약간 이제 부차적인 부분이어야 되고요. 주가 되는 것은 나의 해석이고 나의 비평이고 내가 이 책에 대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더 많아야 되고 더 중심이 되는 그런 영상의 경우에 일부분 책을 읽는 것은 인용에 해당되어서 허락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내용이 제가 그 책에 대한 해석, 혹은 뭐 사랑에 대한 책이더라도 사랑에 대한 저의 해석, 이 책에 대한 저의 의견, 생각, 이런 것들로 대부분 영상을 채우고 있고요. 책 자체를 읽는 부분은 좀 비교적 적은 부분만
들어가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인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용을 하는 방식으로 책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방식이라면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되어서 허용되는 그런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창작자들, 그리고 많은 창작자들, 책을 쓰거나 블로그를 쓰거나 다양한 창작 활동 하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중요한 조항이 이 저작권법 제35조의 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앞부분 생략을 하고,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그리고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법정 가면 막 싸우게 되는 거죠. 뭐 이용의 목적이 뭐 영리적인 목적이었고, 또 이용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저작물 전체에서 또 기존 저작물을 대체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었다, 심각하게 사용되었다, 이런 식으로 막 법정을 다투게 되는데요. 사실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판사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낭독하는 영상을 만드실 때, 혹은 다른 영상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 제가 인용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저작물에서 그 인용된 부분이 절반 이상일 정도로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한계는 한 3분의 1 정도까지, 3분의 1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법정에 가게 될 경우에 방어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게 막 절반 이상이다, 내 영상물에서 지금 절반 이상이 다 낭독한 부분이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이거는 좀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이용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내가 이 책에 너무 많은 부분을 인용을 해서, 책에 너무 많은 부분을 낭독을 해서 이 시청자들이 이 책 사볼 필요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전부 다 낭독을 해가지고 시청자들이 듣기에 이거는 뭐 책을 사볼 필요도 없겠네, 이 영상만 들으면 이 책을 읽은 효과가 그대로 나네, 그러면 이 책의 시장 가치가 대체돼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사볼 수도 있었던 사람이 이 책을 사볼 필요가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했다라고 봐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령 이 공정한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분만 인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낭독을 하더라도 일부분만 낭독을 해서 그 시장 수요가 대체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당연히 우리가 남이 만든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이용을 하는데, 너무 많이 그걸 이용을 해버려서 저작권자에게 막 손해가 발생할 정도로 우리가 심각하게 이용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부당한 일인 거죠. 그 저작권자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여해서 열심히 만든 저작물을 우리가 공짜로 이용을 하면서, 허락받지도 않고 이용하면서 그 저작물에 해를 끼친다면 당연히 우리는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어떤 식의 마음을 먹으면 좋냐면, 내가 정말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이 책에 대한 나의 감상도 이야기하고 얘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 책의 시장 가치를 높여준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합법적인 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잘 소개를 해서, 잘 추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싶어지도록, 이 책의 시장 가치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명의 어떤 마케터 역할을 해서 이 책을 잘 포장해주고 잘 이야기해줘서 오히려 이 책의 시장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영상을 만든다면 사실 불법적인 일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높아진다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알더라도 거의 묵시적으로 허락을 해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작권자가 알더라도 오히려 환영하고 고마워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작품에서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만 해야 돼요? 이런 의문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당연히 비평할 수도 있는 거고요.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일수록 사실 그 저작물을 인용하는 부분은 좀 더 적을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그 저작물의 좀 시장 가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을 우리가 굉장히 비판하고자 하면서 인용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적은 분량을 인용한다든지, 조금 자기 언어로 그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한 다음에 또 비판하는 방식으로 인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영상,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북튜버를 할지 말지
내가 올린 영상을 내릴지 만들지에 대한 약간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계속 채널을 운영하시려고 하신다면 좀 이 기본적인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 없이는 채널을 운영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번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영상은 불법적인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영상 합법적인 영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저작권자가 불법적인 영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작자분들께서는 특히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잠깐 홍보를 하자면 제가 쓴 책 중에서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신다면 저작권법에 대해서 또 숙지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저한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오늘 정지우와 카푸치노 수도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